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일자리가 없어질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결국은 나중에 없어질 일자리를 지금 잠깐의 소득을 위해서 땜빵질 하듯이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사업 때문에 되게 바빠서 집중적으로 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계획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니콘 빌더 장 대표입니다. 저는 최근에 친구들 모임에 갔다 왔는데요. 친구 몇 명이서 퇴직을 하고 이제 은퇴 생활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상당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50대 중반인데 너무 당연하겠지만 친구들이 이제 드디어 은퇴하는 시기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학교를 졸업하고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출산하고 자녀들 키우는데 매진하다 보니까 은퇴 시기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세대는 한 40에서 50년 정도를 더 살아야 되는 그런 시기를 보낼 겁니다. 그래서 지나간 세월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노후 생활과 관련된 자료들을 좀 찾아보게 됐어요. 서울시에서 발간한 50 플러스 세대에 관한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 보고서를 보니까 은퇴자들의 주요 고민이 첫 번째가 일자리더라고요. 한 70% 이상이 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많이 상담하러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사회적 관계에 대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친구들이라든가 또는 가족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사회 공헌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공헌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가 생활을 어떻게 즐길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퇴직을 하고 나면 보통 한 27개월 정도가 되면 이 상담센터에 방문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또 고민에 대해서 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인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을 하게 되면 처음 한 3년 정도는 드디어 자유로운 시간을 갖게 되었으니까 하고 싶은 것 하고 여행도 다니고 정말 삶을 즐기려고 하는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그런 어떤 자유로운 어떤 시간들을 많이 즐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한 3년 정도가 되면 앞으로 남은 세월들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퇴직을 하고 나면 사실 우리가 40년에서 50년 정도를 살 수 있는 정도의 아주 풍족한 자금을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보통 직장을 퇴직하고 나면 한 수억 원 정도의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그 돈 가지고는 평생을 살기 힘들죠. 그리고 또 그런 돈을 자녀들이 결혼을 하거나 할 때 또 부모 입장에서 그냥 모른 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지원해 주다 보면 정말 노후 생활이 궁핍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퇴직을 하고 나면 아주 특이한 증상들이 있더라고요. 자, 첫 번째가 갑자기 늘어난 자유시간을 누리지 못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한가하게 보내는 잠깐의 시간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강박적으로 빡빡하게 시간표를 짜놓고 열심히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어떤 증상을 슈퍼 노인 증후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일을 할 때처럼 여전히 정력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또 아직 내가 사회에서 밀려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간을 과하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퇴직하고 나서 갑자기 집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바쁘게 활동하는 그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유시간을 최대한 누리고 은퇴자의 상황을 즐기기 위해 무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사교 모임을 비롯해서 이전에는 바쁜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던 동창 모임까지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겠죠. 은퇴하고 나서 처음 한 3년 동안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다 보면 이제 그것도 식상해지는 거죠. 언제까지 바쁘게 빽빽하게 일정을 짜놓고 활동을 하겠어요. 또 동창 모임이나 이런 사교 모임도 계속 그것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또 계속 등산만 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계속 여가 생활만 즐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노후 생활에 접어들었을 때 이제 고민거리가 생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은퇴를 하게 되면 자녀들은 이미 성장을 해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거나 그래서 돌봐야 될 자녀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도 그만뒀어요. 그래서 자유로운 시간이 너무나 많아요. 자, 이렇게 갑자기 자유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꼭 하면 좋을 5가지를 오늘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찾자는 겁니다. 사실 은퇴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해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 주도적인 삶이 아닙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나서 사회에 나오면서부터요. 회사가 요구하는 삶을 살고 또 결혼을 하고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가족들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마치 본인이 주도적으로 삶을 살게 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과 의무 때문에 그것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 드디어 자유로운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을 기존에 못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러 계속 다니는 것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정말 좋아했고 하고 싶었던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본성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내가 하고 싶었던 것. 이거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있는데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 때문에 그걸 누르고 살았던 거죠. 자, 그것을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앨범에서 내가 꽁꽁 숨겨놨던 것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인생에서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드디어 그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정말 바쁘게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마음속에서 정말 책을 많이 읽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욕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쁘게 사회생활 하면서도 가끔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정말 하루 종일 책만 읽고 싶다. 이런 어떤 욕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못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근데 책을 잡기 시작하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책 읽을 시간은 얼마든지 짬을 내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처럼 뭔가 본인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어떤 열정 같은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 정말 음악을 해보고 싶었는데 사회적인 어떤 책임과 의무 때문에 그걸 포기했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여행을 하고 싶었는데 또 사회적인 어떤 책임 때문에 그것을 포기했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것들을 찾는 거예요. 내가 이 삶을 통해서 정말 하고 싶었던 게 무엇인가? 그걸 찾는 겁니다. 자, 그것들을 찾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두 번째, 건강이죠. 이제 노년에 접어들면서는 가장 빠르게 느껴지는 게 근력이 빠지는 겁니다. 근력이 빠져요. 그래서 근력 강화 운동을 하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력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젊었을 때에 비해서 이 근력이라는 것이 젊었을 때는 조그만 운동을 해도 근력이 붙는데 이제 노화가 진행되니까 웬만큼 운동을 해도 근력이 안 생기더라고요. 이 근력이라는 것은 에너지 센터거든요. 근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활기차고 열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근력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노년에 접어들어서는 의도적으로 시간을 배정해서 근력 강화 운동을 해야 됩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시간을 빼서 근력 강화 운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땀을 흘리면서 근력을 더 강화시키는 거죠. 근력을 강화시킨다기보다는 젊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근력을 유지시키는 정도죠. 그러면 아마 70, 80이 넘어서까지 열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명상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왜 명상을 추천드리냐면 저는 한 5년째 지금 명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인간은 나이가 들면 혼자가 됩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하고 교류를 하면서 내 존재의 의미를 느껴요. 그래서 타인들한테 맞추는데 익숙하죠. 근데 나이가 들다 보면 이제 사회적인 교류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사회적인 어떤 만남과 교류가 줄어들 때마다 나의 존재가 작아지고 의미 없어지는 것을 느낀다면 정말 불행함을 느끼겠죠. 근데 결국 인간은 죽을 때 혼자잖아요. 죽을 때가 되면 혼자 남습니다. 그것에 결국은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혼자 되는 것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명상은 그것을 아주 익숙하게 만듭니다. 자, 명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평소에는 나의 의식이 외부 세계에 가 있어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고 이런 게 외부 세계에 의식이 가 있는데 명상을 하면 이 의식이 내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면에 아주 작은 숨소리라든가 몸의 변화에 내 의식을 두게 돼요. 우리는 어떤 기쁜 감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쁜 일이 있어야지, 이벤트가 발생해야지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명상을 하다 보면 내면의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기쁜 감정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즐거운 감정,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어떤 그런 이벤트가 발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명상을 통해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도 내 스스로 아주 행복한 감정을 느끼고 그걸 유지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굳이 사람들을 만나지 않더라도 행복한 감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점점 나이가 들어가서 나중에는 결국 배우자가 이제 세상을 떠날 거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혼자 굳건하게 마음을 지키면서 노년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퇴직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명상을 해서 본인 자신에 집중할 수 있고 스스로 이 세상에서 설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 나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자, 책을 읽고 무언가를 생각하고 공부하는 것은 뇌 활동을 활발하게 합니다. 우리 뇌는 뉴런이라는 뇌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머리를 쓰지 않고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그냥 TV만 본다거나 미디어만 이렇게 보게 되면 뇌가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치매가 오게 되겠죠. 그리고 뇌가 활동을 하지 않게 되면 책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게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은퇴를 하고 나면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사회생활 할 때는 하고 싶은 공부 못 했잖아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자유시간이 많기 때문에 마음 먹고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사업 때문에 되게 바빠서 집중적으로 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계획이 있어요. 은퇴를 하고 나면 자연과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우주부터 지구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아주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건지를 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자연과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앞으로 미래와 관련된 어떤 디지털 기술들, 이런 것들도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공부해야 할 양이 많습니다. 또 공부를, 책을 읽고 실제 경험을 해보고 하는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뇌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일단 치매에 걸리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지식이 쌓이게 되지 않습니까? 지식이 쌓이게 되면 그 지식을 나중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어떤 계기가 돼요. 자, 아까 서울시의 50 플러스 세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한 사람들이 3년 후에 가장 많이 찾게 되는 게 일자리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다섯 번째인데요. 일자리를 찾기보다는 일자리를 만들어라 하는 겁니다. 일자리를 찾으러 다니면 그 일자리가 계속 있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일자리 하나를 찾아서 예를 들어서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죠. 그런 일을 하고 나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육체의 힘은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일자리가 없어질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결국은 나중에 없어질 일자리를 지금 잠깐의 소득을 위해서 땜빵질 하듯이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보다 지금은 5년, 10년 후보다 더 젊은 시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할 것은 내가 지속적으로 내가 일을 하고 하지 않고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라는 겁니다. 자, 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내가 과거에 했던 직업이 내가 거기에 어떤 전문성이 있으면 그 전문성을 활용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아까 했던 공부와 연결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고 내가 좋아했던 또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 나온 지식들을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식들을 정리를 해서 블로그를 만들거나 아니면 저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지식을 사람들한테 알려주거나 또는 뭐 영상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내가 가진 콘텐츠를 좋아할 만한 구독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통계에 따르면요, 구독자가 한 10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꾸준하게 내면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 콘텐츠를 좋아하는 1000명 정도의 구독자만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일자리를 찾아서 내가 육체 노동을 하게 되면 높은 소득을 가져가기도 어렵고 그 소득을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일자리를 내가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면 충분히 그런 일들을 오랫동안 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좀 길게 보고 일자리를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제가 5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는 자기 자신을 찾자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찾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근력 운동을 해서 에너지원을 확보를 하자 하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명상을 하자. 명상을 해서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고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지자. 자, 네 번째는 공부를 하자. 책을 읽고 어떤 분야를 정해서 공부를 하자라고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5번째는 자기만의 일을 만들자. 창직을 하자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했던 거하고 연결해서 또 사회생활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서 한 1000명 정도의 구독자를 확보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자. 이렇게 5가지를 말했는데 거기에다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한다면 사회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언가를 좀 하자 하는 겁니다. 사회 공헌 활동을 하는 거죠. 자이든 타이든 우리는 사회생활을 통해서 사회로부터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자, 앞으로 미래는요, 이제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좀 더 좋은 국가를 만들고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선배잖아요. 세상을 더 많이 살았고 그런 모범을 보이고 젊은 사람들한테 뭔가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남아있는 후손들을 위해서 뭔가 남겼고 그들을 위해서 노력을 했었다라는 그런 흐뭇한 감정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이 삶이 보람된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퇴직을 하고 은퇴 생활로 접어들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노년을 맞이하면 좋을지 하는 부분들을 장유빌 제 개인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 생각에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텐데요. 우리의 미래를 그냥 시간을 소비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는 그런 시간들로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